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세포의 수명이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세포가 변형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먹고 살기 때문에 혈액이 중요하다. 우리가 암이 걸리든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됐든 그것은 다 세포의 변형 때문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세포를 고치려면 이렇게 도려내는 게 아니고 도려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도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이나 종양이나 이런 것들 도려내잖아요. 도려내면 그게 없어지냐고요. 그 C가 피인데 피를 없앨 수는 없어요. 피 다 빼야지. 그죠? 사과 도려내듯이 도려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죠. 그죠? 세포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세포를 본질적으로 건강하게 돌리려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그 피가 오염이 돼서 문제가 되죠. 오염이 되는 그 창구가 세 군데라고 얘기했어요. 피는 뭘로 되어 있다 그랬죠? 물과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그리고 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물이 오염이 되어 있죠. 공기도 오염이 되어 있죠. 음식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숨쉬다 보니까 우리 피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독들을 피부로 들어오는 독, 경피독, 음식으로 들어온 독은 소장, 대장독 대표적으로 그리고 코로 들어오는 독, 어, 호흡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독을 차단하고 안에 있는 독을 빼내는 게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는 음식 먹었을 때 음식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얘기,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들어와서 3주차에는 우리 장을 거쳐서 흡수가 되어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흡수가 되는데 이 장이 중요하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단순히 우리의 소화액으로 소화되는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콩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콩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 그 차이를 봤더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뭘 먹고 사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피부로 들어오는 독 중에서 생활용품, 세제모금, 화장품, 경피독 또 생활용품과 경피독에 대해서 4주차에 공부했어요. 세제모금, 화장품, 피부 연고 이런 것들이 피부에 바르면 들어오죠. 들어오는 창구는 오늘 좀 배우겠지만 피부의 모공을 통해서 이 털난 데 있죠? 털구멍을 통해서 보통 들어와요. 그런 경피독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계면활성제 천연과 합성이 있는데 합성은 석유로 쓴 것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석유 물질들은 땅에 묻으면 썩지 않죠.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고 땅에서 안 썩으면 사람 장에서도 썩지 않습니다. 소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피를 떠돌아다니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독을 어떻게 빼는가 평생 요요 없는 디톡스 다이어트를 5주 차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서 독을 뺄 수는 없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성격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세포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탄수화물이나 이런 열량을 많이 집어넣으면 상대적으로 이 면역세포들이 일을 잘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열량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음식을 현미채식으로 바꾸고 하면서 우리가 디톡스에 대한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많은 만성 질환들이 이 디톡스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고 그 내일 다음 주에 제가 그 고혈압 얘기 하잖아요. 그죠? 고혈압 특강. 어, 그 고혈압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양주.
네. 잠깐만요. 생일 축하. 음. 제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했다고 했었죠. 그 20년 동안 저 이거 여기 줌으로 건강 강의 듣고 있. 아, 음소거 잘 좀 해주세요. 네,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혈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혈압을 보통 혈압약을 먹잖아요, 그죠? 그 혈압약 아니면 못 고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그 혈압약을 의존하지 않고 혈압을 줄이는 방법, 이게 디톡스예요. 디톡스를 통해서 대부분 혈압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혈압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냥 놔두면 당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온갖 잡병의 시작이 혈압과 당뇨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면 어, 만수무강하실 수 있어요. 그 방법만 이해하시면 뒤에 병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평생 요해 없는 디톡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6주차는 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7주차는 공기에 대해서 공부했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8주차에는 100세 시대 건강법 해서 우리 건강검진들, 건강검진들 많이 받고 또 약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약으로 먹어서 낫는다면 얼마든지 먹지만 약으로 낫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골라서 먹고 아껴서 먹고 이렇게 좋은 거 좋은 재료로 해서 먹지만 조리하는 도구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음, 문제가 되죠, 그죠? 아무리 요리 재료를 좋은 걸 선택해도 중금속 중탕을 해서 먹거나 유해화학 물질 코팅 프라이팬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먹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피부와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보시면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 그 화장품을 통해서 우리가 예뻐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화장품을 쓰는데 그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넣었고 우리가 세제나 목욕용품이나 그런 부분들 피부 연고나 이런 것들은 24시간 바르지 않죠, 그죠? 바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세제, 물품, 화장품, 화장품 외에는. 근데 화장품은 24시간 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우고 또 바르죠. 지우고 또 바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르면 흡수가 된 말이에요. 흡수되면 그게 혈액과 림프로 들어가죠. 특히 림프로 많이 침입을 하죠. 그러면 어, 혈액과 림프가 탁하면 세포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 좀 더 챕터를 넣었어요. 그 화장품은 피부가 먹는 음식과 같다. 우리 23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저녁에 세안하고 나서 또 바르고 자는 게 화장품이다. 요새 남자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보통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품을 24시간 바르고 있다. 어, 라고 생각해도 놀랍지 않죠. 그 233페이지 위에 보면 신생아 몸에 있는 발암물질 이렇게 써 있어요. 애를 낳는데 신생아 탯줄을 그 혈액을 이렇게 뽑아서 조사해 봤더니 암 유발 물질이 180가지, 두뇌 신경 유해 물질이 217가지, 선천성 장애를 야기하는 물질이 208가지, 그래서 한 600여 가지의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 이렇게 기사화가 됐어요. 근데 그 성분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 화장품이야.
다 화장품에서 나온 독성이야. 어. 음, 그 임신 중에 또는 뭐 미스 때 무심코 발랐던 화장품 성분들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 연결이 돼서 전해졌다. 요새 아이들이 아토피나 또 생식 능력이 퇴화돼서 우리 성조숙중이나 또 뭐, 3세도 안 됐는데 유방이 부풀어 오르고 음모가 나고 뭐 이런 성조숙중 병들이 생기고 남자아이들이 고추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화학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 이렇게 위험한가, 그죠? 왜 위험해졌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다, 라는 거죠. 화장품 제대로 알기라는 영상 제가 하나 잠깐 같이 공유하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초 화장품인데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기초 화장품은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등이 있죠.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 여러 개의 기초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초 화장품은 뭐니 뭐니 해도 담겨진 성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가지각색 기초 화장품에는 어떤 성분이 담겨 있을까요? 자, 먼저 스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준비된 정제수에 에탄올과 보습제 그리고 색소만 넣어주면 피부톤을 정돈하는 스킨이 완성됩니다. 짜잔! 이렇게 만들어진 스킨에 끈끈함을 더해주는 점증제를 넣으면 곧바로 에센스가 되는데요. 피부에 영향을 주는 에센스가 스킨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로션을 만들어 볼 텐데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정제수에 유화제와 고체지방 성분을 섞고 고온 처리를 하면 로션이 완성? 이 로션에 고체지방을 더 넣고 섞어주면 무엇이 될까요? 크림. 정답은 바로 크림인데요. 이렇게 기초 4종 세트가 간단히 완성됐습니다. 성분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기초 화장품 4가지. 정말 모두 발라야 하는 게 정석일까요? 그 기초성분 4종을 모두 발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그 본인의 피부가 지성이라면 굳이 그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두 번째 궁금증. 좋은 재료를 엄선해 쓴다는 유기농 화장품이 정말 피부에 좋은지 알아볼 텐데요. 식약청의 화장품 표시 안내에 따르면 크림 로션은 전체 성분 중 95% 이상, 스킨 오일은 70%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함유하고 있어야 유기농 화장품이라 부를 수 있다는데요. 반면 0.1%의 식물 성분만 함유하고 있어도 친환경 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유기농 원료가 들어가 사람들의 곽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들, 정말 피부에 좋은 건가요? 일부 그 천연 성분들은 어떤 사람의 그 피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피부에 알러지라든지 또는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죠. 몸에도 좋은 유기농이 피부에도 좋은지 알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 더 좋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즘은 하얗고 뽀얀 피부가 대세죠. 이러한 피부를 만드는 데는 비타민C만한 성분이 없는데요. 노화 예방에 탁월한 비타민C는 꾸준히 공급해줘야 좋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세 번째, 바르는 비타민 화장품과 먹는 비타민 어떤 것이 더 피부에 좋을까요? 섭취를 하게 되면 대개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가 된 후 그 같은 성분이 전달된 후에 피부 미용 쪽으로 효과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비타민을 바르게 된다면 바로 흡수가 되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죠? 화장품. 특히 이제
그 친환경 화장품 또 유기농 화장품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화장품 그러면 친환경 화장품 무조건 좋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친환경 화장품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친환경 성분이 얼마만큼 조금만 있어도 친환경 성분 조금만 있어도 친환경 화장품으로 불러도 아무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어, 그래서 친환경 화장품이라는 것들을 선뜻 믿고 하다 보면 화학물질 투성이의 화장품을 만날 수 있어요. 반면에 유기농 화장품은 설명되어 있듯이 95%가 천연 원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 중에 10%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동물성 원료 사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합성, 방부제나 뭐 특별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그 합성 물질 같은 경우 한 5% 정도. 유기농도 100% 유기농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기농인데 친환경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앞서 유기농을 쓰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유기농 인증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에코서트, 또 코스메비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제품에도 그런 것도 있었고, 미국의 USDA 오가닉인가? 이 세 가지 인증업 기관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고 하는데, 친환경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아시잖아요? 근데 비건 화장품 들어보셨죠? 비건 화장품. 비건은 뭐예요? 비건 화장품은 식물성 원료만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비건이에요. 동물성 원료 들어가면은 안 돼요. 동물 실험해도 비건 인증 못 받습니다. 동물성 부산물을 써도 비건 화장품 아니에요. 동물성 부산물이 뭐예요? 꿀, 우유, 계란 이런 거 들어가도 비건 인증은 못 받습니다. 완전히 100% 식물성 원료여야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해서 친환경, 비건, 유기농. 그래서 친환경은 그냥 말 좋게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고 비건 화장품이냐 유기농 화장품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죠. 요새는 또 비건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 그런 화장품들을 피부에는 그게 좀 훨씬 더 낫겠죠. 가격은 좀 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겠고, 이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같은 경우들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대부분 그 원가 낮추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쓰고,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게 엄격하게 뭐 색소나 방부제나 이런 것들 넣고 하는데, 이 화장품은 규제가 훨씬 더 덜 하겠죠.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업체들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피부에 발라서 들어가면 경피독을 야기해서 여러 가지, 답병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나 소장이나 대장, 그리고 간에서 해독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간과 신장. 그렇지만 화장품에 바르는 독은 바로 피로 들어가요. 림프로 들어가고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이 피부에 제일 근접해서 올라가는 게 림프고요.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모세혈관이야. 진피 조금 위쪽에 이제 모세혈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림프는 끝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렇게 노란 진물 나오는 게 림프죠. 림프가 어, 혈액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노폐물을 청소하고 빼내고 하는 기능들을 하죠. 그 상수도 역할을 혈액이 한다면 하수도 역할을 림프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경피독은 림프로 많이 유입이 되죠. 림프에도 백혈구들이 많이 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피부로 들어가는 독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요새 화장품들이 막 경쟁이 생겨서 이 기능성, 이 표백 화장품, 미백 화장품이라고 얘기하죠. 또
뭐 주름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이렇게 안 생기게 한다. 또 피부가 이렇게 발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금속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골라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뭐 일제 시대 때 박가분이 유명했었다면서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납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나중에 알고 어떤 그거에 알러지 있는 분이 이 고소하면서 이제 밝혀져서 그래서 우리 페인트에 납 들어가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잘 발림성 좋은 게 납이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바르면 또 이렇게 하얘지고 미백 효과를 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막 섞어서 화장품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23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또 유해한 독성 물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매니큐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매니큐어. 이게 손톱에 잘 흡착되도록 하고 색깔 잘 발색되게 하는 게 포르말데이드 섞지 말라고 톨루엔, 프탈라이트 이런 화학 성분들이 많은데 이 톨루엔이라는 것은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영화 그 천만 관객 동원한 괴물에 나오는 그 괴물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이 톨루엔 때문에 톨루엔 먹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고 해서 소재가 됐던 건데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니큐어 조심해서 바르시고 이 네일숍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이 천식이 많대요. 직업병으로. 그래서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데서 이렇게 하셔야지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뭐 몇 가지 화장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요새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236페이지에 보면 뭐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값이 판매가의 6%뿐이 안 된다. 뭐 그러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생필품 중에서 원가 비중이 제일 낮은 것이 화장품이에요.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화장품은 아무래도 광고하고 또 프로모션하고 샘플로 써보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그 매장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투여하는 돈들, 또 인류 모델들 쓰고 하니까 실제 제품 품질과는 관계없이 사용되는 돈들이 많죠. 그래서 화장품이 꽤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다는 것을 많이 아시죠? 요새 이제 좀 많이 수그러졌지만 5년, 10년 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막 특집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화장품에 거품이 많다. 또 중간 마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직구매해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고 그 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그 비건 화장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까 비건 화장품이 대세고 비건 화장품은 식물성 원료로만 쓰고 동물 실험하면 안 되고 동물성 원료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고 동물성 부원료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GMO 동물 DNA 같은 것들이 검출이 되면 안 되고 당연히 또 다만 이제 식물성의 GMO는 규제가 아직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비건 화장품을 인증해주는 협회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제일 까다로운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 비건 협회. 예. 그래서 어, 비건 소사이어티라는 데서 이 비건 인증을 해주는데 아티스트리 화장품은 여기 영국 비건 협회 인증을 받은 비건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해 보니까 이 비건 협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제일 역사가 오래되고 까다로운 데가 영국 비건 협회더라고요.
이태리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심지어 프랑스에서 비건 협회가 만들어진 건 2010년 이후던데요.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피부에 대해서 잠깐 좀 공부를 해 볼게요. 피부 피부는 겉을 이렇게 떠내면 한 1.5에서 4mm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 두께가. 그리고 한 4, 5kg 정도 무게다. 피부를 온몸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방어막, 최일선 방어막이 피부예요.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점막. 피부도 점막이죠. 피부 안쪽에 들어오면 다 점막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점막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혈액으로 들어오는, 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혈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밖으로 막아놓은 게 피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238페이지인가 그 피부의 구조 단면도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 저작권들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신 설명 잘 해놓은 것들을 제가 끝난 다음에 링크로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고 피하 지방층이 있잖아요. 이 표피층도 여기는 5겹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진피가 진짜 피부예요. 이 진피의 껍데기들이 올라와서 표피로 바뀌고 맨 겉에 있는 게 각질이에요. 우리가 피부가 상처가 나서 이렇게 안에 빨갛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피부 껍데기 이렇게 보면 안에 속살이 빨갛게 보이죠? 그게 진피예요. 그, 그래서, 어, 이 피부의 각질층, 맨 겉에 것은, 그게 각질이 조금 지나면 그게 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때라고 얘기했죠. 4주 정도 경과가 되면 노후화돼서 떨어져요. 이 잘 떨어지는 것도 안에 피에 도움을 받아서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피부와 피부의 겹겹이 특수한 단백질로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혈액이 잘 흐르면 그 단백질을 이렇게 톡 녹여내요. 그러면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각질이 쭉쭉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쪽에 각질이 쌓이고 때가 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유국층이라고 표피층에도 유국층 보면 각질 투명 과립층 해서 그 밑에 그러니까 표피의 중간 정도 진피보다는 위죠. 거기까지 림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면 혈관은 진피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피에서 기저층 정도 사이. 그래서 모세혈관은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그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삼투압의 원리에서 이렇게 쭉 영양 공급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가 먼저 접해지고 그 안쪽에 바로 모세혈관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진피층은 또 두 개의 층으로 나눈다 해서 38페이지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나누는데 그 진피층의 윗부분이 이제 모세혈관 또 신경종말, 신경다발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는 그 진피 중간 아래쪽에는 모세혈관이 없어요. 모세혈관은 그 위쪽 윗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피부에 좀 가까운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땀구멍이라든가 신경다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주름 형성이 여기서 된다 시작이 되는 게 그래서 진피를 탱탱하게 하는 게 피부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진피까지는 뭔가 유효한 성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표피층에 5개의 층으로 겹겹이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기술이 아니면 이 진피까지 유효한 성분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셔서, 진피를 펴줘야 주름이 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밑에 피하 지방층, 이것은 이제 지방세포들, 우리가 먹어서 저장해 주는 게 이제 지방이죠. 피하 지방. 아, 복부와 둔부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귀나 고환이나 눈꺼풀이나 입 등에는 피하 지방 조직이 없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하는 작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8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 우리가 피부를 보호한다. 보호할 때 이 박테리아나 뭐 미생물 같은 게 침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 단백질이 제일 딱딱해질 때가 pH 5 정도 되는 거예요. pH 5면은 산성수가 pH 5.5잖아요. 역삼투압 정수기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게 이제 산성수인데, 그 정도의 산도가 있어야 미생물 침입을 막아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멜라닌 색소가 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멜라닌 세포에서 이렇게 발색을 시키죠. 그래서 뜨거운 나라에 있는 사람은 검해지잖아요. 그죠? 햇볕이 없는 북반구 쪽은 허옇고, 이런 것들이 멜라닌 색소의 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피부 주변에 침투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백혈구들이 이 표피에 있는 백혈구들, 이 백혈구들이 림프를 타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모세혈관에도 있지만 림프에게 더 많거든요, 백혈구들이. 백혈구 아까 그 피부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잡아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체온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추우면 닫고 더우면 열죠. 그래서 피부를 열고 닫는 센서가 우리 몸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센서가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머리에 있어요? 손에 있어요? 센서가 우리 장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이 차면 피부가 안 열려요. 그래서 땀 잘 안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해도. 이 더우면 열고 닫아야 되는데, 이 장이 좀 찬 사람들, 또 이 장이 비계로 꽉 차 있으면 차지죠. 그죠? 그래서, 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이 막혀지니까, 그래서, 땀을 잘 못 여는 사람들이 피부를 열고 닫지 못해요. 피부를 열면서 노폐물이나 땀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는데, 피부가 잘 안 열려져요. 그럼 노폐물들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피부가 칙칙해지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피부를 열고 닫게 해줘야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감각작용이, 감각을 느낄 수 있죠. 네 번째는 배설작용을 하고 분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신진대사로 생긴 노폐물이 간이나 신장이나 폐나 대장에서 배설되잖아요. 그 배설이, 눈은 눈물로 배설이 되잖아요. 코는 콧물로 배설이 되고, 간은 담즙으로 배설되죠. 신장은 오줌으로 배설되고, 대장은 똥으로 배설이 돼요. 폐는 호흡으로 배설이 되잖아요. 이렇게 배설이 잘 돼야 되는데, 피부도 배설한다. 피부가 막히면 배설이 잘 안 되죠. 다섯 번째는 흡수작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모낭, 피지선을 통해서 들어온다. 침투가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비타민 D 합성작용을 한다. 뭐가? 피부가. 비타민 D가 무슨 작용을 해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뼈의 발육과 성장에 관여하고, 그리고 골절이 나면 뼈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피부 화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타민 D가 최고의 항암 비타민이라면서요. 그죠? 어.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되는 게 이제 피부인데,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료가 뭐예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비타민 D를 못 만들어요. 그럼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약이 있죠.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시키는 약 있죠. 그걸 먹으면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에서 똥을 싸는 게 담즙이에요. 담즙이 지방을 또 소화시키죠. 그 재활용을 해서. 이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 간에서 담즙을 만들기 위해서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쭉 수거해 와요. 그래서 담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고지혈증약의 메커니즘이에요. 응? 응. 근데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의 원료라고 얘기했잖아요. 혈관이 손상이 되고 뭐 이렇게 손상이 많이 돼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안에서 그 복구 물질이 콜레스테롤이 기름이에요. 기름 플러스 단백질이잖아요. 지단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피부의 원료예요. 점막의 원료고요. 세포막의 원료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 피부에 햇볕을 봐야 비타민 D가 잘 생겨요. 우리 이제 먹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자, 일곱 번째는 저장작용을 한다. 피하지방 아시죠? 마지막으로 재생작용을 한다. 피부 상처나고 다치고 하면 어때요? 피부가 복구가 되잖아요. 뼈도 붙잖아요. 피부도 붙잖아요. 그죠? 서로 붙어요. 그래서 성형, 피부 이식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피부세포가 서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얕은 상처는 흉터가 안 나요. 표피 정도 언저리에서 난 상처는. 근데 깊이 들어간 상처 있죠? 아까 진피에 입은 상처는 흉터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흉터 안 날 것도 이렇게 꼬매가지고 흉터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진피를 건드리면 상처가 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갈라져도 다 복구가 돼요. 근데 그 틈새가 너무 벌어져서 이게 안 붙게 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바늘로 꿰맬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할지를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42페이지. 연고 발라서 붙는 거 아니에요? 연고 발라서 붙는 거 아니고 그냥 놔둬도 붙어요. 다만 이제 외부에 안 좋은 것들 이렇게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덧발라주는 거일 뿐이에요. 자, 242페이지에 보면 이제 피부 좀 더 들어가서 한선, 피지선 뭐 이런 것들. 우리 피부에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왜 털이 나죠? 그 구멍을 모낭이라고 얘기해요. 모낭에 이 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낭 안에 털을 감싸고 있는데 곰봉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그래서 모낭이라고 얘기해요. 탈모가 될 때는 이게 모낭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피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거든요. 힘이 약해서. 그 모낭 안쪽 좌우 귀퉁이에 피지샘이 있어요. 이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름은 털 심어져 있는 곳에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도 다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안에. 많이 차 있는 사람을 지성이라고 얘기하고, 적게 차 있는 사람을 건성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땀이 나오는 구멍이 또 있어요. 그거를 땀샘이라고 얘기하고, 한문으로는 한선 이렇게 얘기해요. 땀 한에 샘선, 그래서 탄선. 그래서 피부는 땀샘이 있고, 기름 나오는 피지선이 있고, 털이 있고, 손톱 발톱이 있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음. 이 피지선은 또 땀샘이랑 어, 연결되어 있다. 모양 위치는 다르게 있는데 서로 긴밀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땀은 수분이죠. 피지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땀이 잘 섞여서 혼합이 돼서 우리 피부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피부 보호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땀이 나오는데 한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땀이 나오면서 노폐물을 배출해요. 물론 땀이 나오면서 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기진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왜냐하면 이 땀을 흘리면서 몸에 있는 미네랄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마셔서 오줌을 쌀 때도 미네랄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땀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땀이, 보통은 거기 243페이지 위에 보면 큰 땀샘이 있고 작은 땀샘이 있어요. 그래서 소환선이라고 하는 작은 땀샘은 냄새가 없어. 근데 이제 땀이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럼 다한증 그러잖아요. 이 다한증이 왜 생기겠어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 수분 섭취가 많아서 그래. 나 수분 안 먹는데요? 그럼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그래. 음. 그리고 물 먹을 때도 우리가 타이밍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음식 먹을 때 물 먹으면 안 되고, 그죠? 음식 안 먹고, 이렇게, 공복에 물을 마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 해당 부위가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수분 섭취가 많을 때 땀이 나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왜 땀이 날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뱉어내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식은 땀 같은 거 흘리는 거 아시죠? 찬 부위에 땀이 나요. 응.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땀 냄새 때문에 그 암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단백질이 땀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테리아균에 의해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육류, 유제품 뭐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이 노린내 같이 암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죠. 그 뭐 수술하고 도려낸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 지혜로운 방법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개선되는 거는 뭐 그러면 이제 몸에 독 같은 것들이 잘 빠져나오지 않게 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육식 줄이고 현미 채식하면 좋아져요. 우리가 고기, 육류의 단백질은 그 안에 소화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호모시스테인 뭐 이런 게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단백질 도구로 되는 거거든요. 비타민 B군 많이 먹고 아연 영양제 많이 먹고 이러면 좋아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현미채식하고 육식 줄이면 어, 몸에 냄새가 안 나요. 채식하면 몸의 냄새들이 많이 없어지죠. 자, 거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좀 먹어야죠. 그죠? 자, 그 뒤에, 이제 뭐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이 피지가 하루 평균에 1g에서 2g 정도 나온대요. 이 기름이. 예. 물론 고기나 뭐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은 기름이 더 많이 나와요. 삼겹살 먹고 그 다음날 이렇게 모공,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하면 기름이 철철철철 넘쳐요. 그 넘치다 못해 얼굴이 번드르르 하잖아요. 기름이 많이 먹으니까 막
나와서 그래요. 밖으로.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지가 제거됐다가 물론 이제 세안제를 잘 써야 되지만 1시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세수한 지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되면은 이제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1시간 뒤 정도 되면 피지가 다 이렇게 어, 피지로 덮인대요. 그럴 정도로 피지 분비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모낭에 세균이 있으면 여드름으로 발전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낭충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소하겠습니다. 일종의 피부기생충 데모덱스는 세계 각 인종, 각 동물의 피부 모두에 살고 있습니다. 데모덱스는 피부 속 모공에서 살기 때문에 모낭충이라 불리는데 그 종류만도 무려 수천 가지입니다. 1800년도에 처음 밝혀졌고 사람의 인체에 발견된 것은 두 종류로 뿌리가 짧은 데모덱스 브레비스는 주로 필지섬에 살고 뿌리가 긴 데모덱스 허리큘럼은 주로 모근에 살고 있습니다. 성인의 97.68%의 피부에 데모덱스 기생충이 살고 있는데 암수가 따로 존재하고 평균 길이는 0.28mm입니다. 굵기는 사람 머리카락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입니다. 대단형 머리와 양쪽에 4개씩 8개의 거칠고 짧은 다리 그리고 긴 꼬리가 있어 사람 피부의 모낭과 피지선 내에 들어가 알을 낳고 번식합니다. 모낭과 피지선을 기생하면서 세포의 영양분과 수분, 산소를 흡수하고 번식력이 아주 강해 암수가 교미해 12시간이 지나면 50개에서 60개의 알을 낳으며 불과 2주 만에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된 후 60일에서 90일간 우리 피부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데모덱스. 낮에는 피부 속 영양분을 갉아먹고 사람이 잠든 밤에 피부 얼굴 밖으로 나와 암수가 교미하는 등 주로 활동합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모공이 63,000개나 됩니다. 한 모공당 7에서 8마리 데모덱스가 산다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얼굴 전체에 얼마나 많은 데모덱스 기생충이 살고 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다면 이 데모덱스 진드기가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뭐죠? 먼저 여드름 피부 각화 현상, 피부 요철 현상이 있습니다. 데모덱스 브레비스는 우리 얼굴 피지선 부분의 지방 조직을 갉아먹으며 사는데요. 데모덱스가 가진 8개의 발이 보이시죠? 여기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발톱으로 우리 피부 표면뿐 아니라 진피까지 손상을 입힙니다. 줄리아, 가끔 얼굴이 간지럽다거나 건조해질 때 있죠? 얼굴이 간지럽다거나 건조해지는 느낌이 바로 데모덱스 때문이라면 어떻겠어요? 데모덱스가 피지선을 이동할 때 또는 우리 피부의 모공 속을 들락날락할 때 또 데모덱스 기생충이 우리 피부 위를 기어다닐 때 바로 우리 피부가 간지럽게 되는 것이죠. 데모덱스가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치 두더지가 땅속에서 살림살이를 하여 땅을 거칠게 하듯이 데모덱스는 우리 피부 속을 자신의 거처로 하여 고운 피부를 거칠게 만들고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또 피부 진드기 데모덱스의 분비물과 배설물, 죽은 사체와 그 잔해들이 물리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우리 피부는 심각한 피부 질환과 각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피부 속 모세 혈관을 파괴시키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저녁에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각종 비싼 화장품들을 사용해 피부 속으로 영양을 듬뿍 넣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데모덱스를 먹여 살리는 밥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겠어요? 그 많은 영양들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기 전에 우리 얼굴에 우글거리고 있던 수많은 데모덱스들의 입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요? 데모덱스 벌레들은 우리 피부의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데모덱스보다 얼굴에서 채취한 데모덱스가 덩치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다 얼굴의 영양분을 잘 먹어서 그런 것이죠. 상상만 해도 정말 징그럽네요. 데모덱스가 우리 모공을 제집처럼 드나든다면 모공이 커지지 않을까요? 데모덱스가 우리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공이 늘어지면 얼굴이 처져 보이죠? 63,000개의 모공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는 큰 이유는 피부에 수없이 분포된 모공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 모공을 늘어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데모덱스인 것이죠. 아, 네, 영상 잘 보셨죠? 끔찍하죠? 저게 얼굴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있다고요? 97.6%. 그럼 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저 벌레잖아요. 세균이잖아요. 보니까 0.3mm? 그러면 잘하면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아까 밤에 잘 때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다니고, 이렇게 빛이 없어야 다닌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은 긁힌다, 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게 뭐라고요? 피지막이라고 얘기했고, 어, 그 피지막이 pH 얼마일 때, pH 5 정도일 때 제일 딱딱하게 돼서 방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부의 pH가 깨지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안하고 한 25분 정도 있으면 피지샘이 막 나오고 1시간 되면 뭐 거의 전체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244페이지 그 밑에 보면 피지가 중요한 거 아시죠? 이 기름이 안 나오면 물만 있으면 증발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 기름이 이렇게 싹 도포가 돼야 수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지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콜레스테롤이야. 콜레스테롤. 라놀린, 인지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제거하면 혈액도 마찬가지고 피부도 잘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공부해서 이렇게 정말 쓰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함부로 이렇게 억제시키는 약 같은 것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피부도 안 좋아져. 비타민 D도 못 만들어. 아까 봤죠? 담즙도 안 나와. 볼장 다 본 거지, 그죠? 뼈도 안 만들어져, 그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피지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인체를 보호하고 미생물이나 이물질, 아까 그런 돌아다니는 거, 모낭충 이런 것들, 또 살균 작용 뭐 이런 것들이 다 피지막이 한다라는 거고. 또 세균 방어하고 체온의 저하를 막아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피지 분비량에 따라서 건성지성, 여드름성 나오는데 피지가 안 나오면 피부가 생기가 없어요. 건조하고 모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나와야죠. 근데 이 피지가 나오는 배출구가 어디라고요? 모공이라고. 그래서 모공이 커지면 안 좋죠. 모공이 왜 커져요? 노화돼서 그런가? 메커니즘상으로 이 피지가 어디로 나온다고요? 모공. 그래서 기름을 분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 모공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그래서 기름 너무 많이 먹으면 커진다고. 피지의 매출구가 모공이에요. 그래서 육식 많이 하고 유제품, 뭐 튀김, 뭐 이런 것들 먹는 사람들 모공이 크다고.
현미 채식하잖아요. 모공이 줄어들어요. 모공이 또 기름이 많으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탈모의 원인이 되고 피부도 축축해질 수 있으니까 모공 관리, 먹는 것도 중요하다. 보시고 또 문제가 여드름이에요. 그죠? 이 여드름균이 특별히 그 피지 주위에 많이 살 때, 이게 이제 모낭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모공을 막히게 하면, 이 모공이 막히면 피지가 못 나오잖아요, 밖으로. 그럼 세균과 함께 번식을 해서 염증이 생겨서 여드름화 되는데, 그게 염증성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피지가 많이 분비돼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건데,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원활치 않아서 생기는 거고, 여드름이 빨간 여드름이 있고 노란 여드름이 있어요. 그죠? 빨간 여드름은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노란 여드름은 육류나 유제품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노란 여드름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기 때 음식 막 엉망으로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고 그러면 빨간 여드름, 노란 여드름은 닥침 막 나죠. 그죠? 그 세안제를 잘 써야지. 세안제는 pH를 잘 유지하는 세안제를 써야 돼요. 그죠? 이제 청소년 겪었을 때 아시겠지만 얼굴에 뭐 나오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들은 떼수건으로 막 밀고 그랬거든요. 최악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피부병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관리하면서 좋은 세안제를 쓰고 해야 날 수 있어요. 그 세안제 쓰는 요령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피부에 좋은 화장품 선택하기 드디어 나왔어요. 어, 일단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화장품이 피부에 노화를 늦춰주고 아름답게 해주기 위해서 쓰죠. 꽃다운 나이가 20대 청춘 그러죠. 뭘 입어도 예쁜 나이가 있죠. 20살 꽃띠, 25살 이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데 이 화장품을 잘 써야 노화를 지연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화장품의 원료를 아까 뭐 유기농이다, 친환경이다, 뭐 비건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건강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유해화학 물질로 만든 석유로 만든 화장품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미끈덩미끈덩 되게 하는 게 미네랄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광물성 오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땀 없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땀 이렇게 제거하고 하는 게 뭐 예전에 그 뭐죠? 분말가루 비슷한 거 뭐야? 뭐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석유화학 제품들 그래서 석유계 광물성 화장품 그리고 동물 태반이나 동물성 뭐 우유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기름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든 동물성 화장품 그리고 식물성 화장품으로 구분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분기가 많고 번들번들 되는 게 광물성, 동물성 화장품이에요. 그죠? 식물성은 수분이 많잖아요. 피부에는 당연히 수분이 많아야 좋죠. 그래서 피지막도 7대 3이잖아요. 70이 물이고 수분이고 30이 기름이에요. 이게 피지막의 비율인데 그 정도가 제일 좋다. 실제 여러분들이 주름이 생기는 게 기름이 많은 거하고 수분이 많은 거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화장지 같은 거
물에 적셔가지고 티슈 있잖아요. 그 물로 적신 티슈가 있고 기름 먹인 티슈가 있어요. 그걸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쭉 손톱으로 이렇게 쫙 눌러가지고 그물 반을 쫙 접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잖아요. 그럼 기름 먹인 거하고 물 먹인 거하고 보면 주름이 어떤 게 선명해요? 기름 먹인 게 선명해요. 물 먹인 거는 없어요, 주름이. 수분이 좋지. 근데 수분으로만 되어 있으면 증발이 되잖아요. 바람에 증발되고 햇빛에 증발되기 때문에 피지모막이 이렇게 도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유분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광물성이나 동물성 화장품은 번들거리고 광택이 나서 화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또 특별히 그런 기호가 있는 분들이 번들번들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에는 검게 착색시키고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주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좀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칙칙해 보여요. 근데 제일 좋은 화장품 뭐예요? 식물성, 아까 비건 얘기했잖아요. 비건.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 번들되지 않아. 조금 광택이 좀 돌고 약간 뽀샤시한 느낌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식물성 화장품에 이렇게 광택이 좀 나는 듯하고 뽀샤시한 효과를 주는 화장품이 제일 좋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깨끗하고 청결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써요. 그래서 화장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죠? 잘못 지워버리면 계속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잘 벗겨내고 씻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벗겨낼 때 우리가 화장품을 쓰잖아요. 그래서 세안용 화장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음소거할게요. 닦아내세요. 아, 오일로 먼저 닦는 거구나. 첫 번째, 클렌징 오일로 닦아냅니다. 안 그래서 노폐물이 어느 정도 제거됐을까요? 저기 반짝반짝하게. 이거 이런 거? 네. 피부 확대경으로 피부 표면을 살펴보니 곳곳에 검은 점처럼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클렌징 오일에 이어 클렌징 크림으로 다시 닦아냅니다. 아니, 여자분들 저렇게 2차, 3차 해요? 그럼요. 이중 세안 후의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하고 나서는 한 단계를 더 했더니 보면 좀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깨끗해졌죠. 네. 부분도 많이 없어져 있고. 첫 번째 클렌징 오일만으로 세안했을 때보다 다소 피부가 건조해 보이기는 하지만 검게 남아있던 노폐물은 말끔히 제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 결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런데 진짜 씻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뽕을 써야지. 세 번째 클렌징 폼으로 또 닦아냅니다. 야, 이렇게 많이 닦아내요? 3중 세안까지 한 후 드디어 세안 완료. 뭐, 클렌징하는 게 되게 착하네요. 이제 정말 세안한 느낌. 진짜. 유식이다. 이게 평소에서 세안 마지막. 유진이 아닌데. 그런데 건조함이 심해 후석후석 갈라지기까지 한 피부. 뭔가. 1차 세안 그러네. 그리고 2차 세안한 피부와 비교를 해보니 심한 건조함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이렇게 여러 번 세안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정상적인 피부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조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 2주, 3주 하게 되면 피부에 노폐물은 제거가 되는데 문제는 피부에 있는 유분이나 이런 수분기가 다 뺏길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피부가 더 억제고 보통 이제 조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잔주름이 늘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햇빛을 쬐게 되면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건조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이 3중 세안을 자주 하는 건 안 좋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하기 위한 세안이 오히려 피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때는 크림 같은 거 2번 써서 오줌까지도 막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검사를 받으니까 정말 정말 건조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피부 속 필요한 각질, 유분, 수분까지 씻어내는 세안용 화장품의 세정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엔 클렌징 폼으로 짜장면 그릇을 닦아보겠습니다. 저것도 되나? 저렇게까지 기름진 게? 주방 세제와 마찬가지로 스펀지에 클렌징 폼을 묻히고 거품을 내놓은 짜장면의 기름때를 닦아냅니다. 와. 저게 되면 우리 세수해도 돼요? 에이, 뭐야. 과연 기름때는 제거될까요? 거품을 아까보다 달랐는데? 물에 헹군 그릇을 역시 손으로 문질러 보니 아, 올 들리십니까? 주방용 세제와 마찬가지로 기름때가 잘 닦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다는 건가요? 주방 세제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세정력을 자랑하는 클렌징 폼. 성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 폼이 피부에 닿으면 어떨까요? 돼지 껍질을 이용해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기름종이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흥건히 배어나오는 돼지기름. 돼지 껍데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을 닦아도 끝없이 묻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돼지 껍질을 클렌징 폼으로 닦아보면 어떨까요? 에헤. 우리가 하는 세안 방법과 동일하게 껍질 표면을 클렌징 폼으로 닦고 물기를 제거한 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깨끗해라. 어머. 뱀이다, 뱀이다. 일단 표면은 한결 깨끗해진 듯한데요. 돼지 기름이 남아있을지 기름종이로 닦아보겠습니다. 기름 없을 것 같아. 뱀! 그런데 종이에 단 한 방울도 묻어나지 않는 돼지 되게 세. 화장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건조가 더욱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당김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피부 위에 각종 그 기초 화장품들을 사용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 본래의 그 생리 기능이 저하되어서 또다시 우리가 또 화장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그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세정력으로 피부 표면의 노폐물뿐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과 피지, 수분까지 제거하는 세안용 화장품. 때문에 세안 후 심한 건조함과 당김을 느끼게 되고 맞아. 그럼 다르죠? 기초 화장품과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세안용 화장품으로 제거된 유수분을 또 다른 화학 성분의 화장품으로 채우는 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화장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뭔지 알겠다. 안 닦을 수 없잖아. 그렇게 하고. 자,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화장품, 이렇게 세안용 화장품은 뽀드득해야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 남성용도 무선콜로 준비되는데 VPN 그게인데 4만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메리노 우리 여러분 그 98분 음소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소거. 이 네. 옆에 이거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네. 그 뽀드득한 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 아까 천연 피지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름은 이렇게 좀 놔두고 그다음에 안 좋은 노폐물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싹 다 빼버리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이 이제 조금 겨울 되면 좀 추워지면 이 비누로 세안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허옇게 들뜨고 일어나는 이유들이 바로 그 비누나 싸구려 세안제를 써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술이죠. 근데 이제
산도가 pH가 알칼리 쪽에 화장수,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같은 거 이용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좀 놔두고 그다음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만 제거하는 게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약산성 클렌징 폼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세안제를 쓰시는 게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장품이 이렇게 잘 먹이려면 이 각질 같은 것들은 잘 떼어줘야 돼요. 각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르면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깎아주기를 4주로 유지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산 성분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 각질 제거를 도와주는 게 좋아요. 애들은 2, 3주 그리고 나이 들면 5주, 6주, 7주, 8주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이 피부 재생 주기가 각질이 떨어지는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면은 다 안 좋죠. 몸에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화장품의 기능이다. 네 번째는 이제 자외선, 폐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온몸을 다 도포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던데 운동할 때 적절하게 햇빛 받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생수병 같은 거 햇빛에 노출되면 어때요? 발암물질 생기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플라스틱 성분하고 햇빛 성분하고 햇빛의 자외선 성분들하고 이렇게 모종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생수는 햇빛에 놓고 쓰면 안 되는 거 법적으로 아시죠? 냉장 보관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 화장품도 똑같다. 이 석유계 화장품을 쓰는 분들은 자외선 조심해라. 근데 천연 원료로 비건 화장품을 쓴 사람은 자외선 부분에서 조금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외선 A와 B 뭐 해서 구름이 낀 날씨에도 자외선 차단제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주름살과 색소 침착의 원인이다. 자외선 B는 우리가 해안가에서 타는 게 자외선 B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A 평상시에도 약간의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파바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자외선 차단제가 좋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 좋지만 암에 걸리면 안 좋잖아요. 다섯 번째는 아까 화장품에 대해서 피부 산도, pH 5 정도 때 제일 이 피부막이 딱딱해진다 그랬잖아요. 피부를 보호하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 물에 이제 뭐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은 전부 미네랄 뿐만이 아니라 알칼리 수가 되죠. 피부에 바르면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산성수가 돼야지, 약산성수. 그러려면은 물을 잘 걸러내야 돼요. 역삼투와 필터로. 이 산도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나오려면 일반 물 퍼가지고 화장품 만들면 산도가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알칼리로 나오지. 그 안에 이제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산도를 없애는 게, 산도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미네랄이나 이런 거, 증류수를 써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증류수를 먹으면 안 되고 피부에는 좋다. 화장품 만들 때 좋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화장품 회사들은 1차 정제수를 쓴다. 역삼투 필터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졸졸졸졸 흐르는 물을 받으려면 원가가 많이 들어요. 명품 화장품은 2차 정제수를 쓰고 더 대단한 회사는 3차 정제수까지 쓴다. 그 더 대단한 회사가 어딘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정제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물 안에 또 유해 화학 물질이 섞여 있으면 화장품에 좋은 성분들과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비누나 알칼리성 세안제 같은 거 가급적 안 쓰는 게 좋다. 피부를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피부 보호막을 훼손시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모낭충 여러분들 얼굴에 생기는 거 싫잖아요, 그죠? 가급적이면 약산성 화장품을 쓰시는 게 좋죠. 근데 대부분의 화장품은 70%가 알칼리성이에요. 샴푸도 마찬가지고 세안제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자, 여섯 번째, 피부 탄력을 복원시켜주는 화장품이 좋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피부가 표피만 건드려서는 안 되고 진피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진피를 복구시켜줘야 돼요. 진짜 피부를 안쪽에. 그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유효한 성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근데 이제 우리가 광고를 보면 되게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죠? 256페이지. 그래서 이 화장품도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저는 이제 표피 관리 화장품, 표피 겉에 끈적끈적 해가지고 피부 톤을 관리해 주거나 뭐 그래서 좀 뽀샤시하게 보이거나 이런 겉만 그건 아주 쉬워요. 표피 관리는. 두 번째는 진피 관리, 피부 탄력을 복구시켜주고 히아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 보강시켜주는 것다. 이런 것들이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해주는 회사가 진짜 화장품 회사예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회사들이 안티에이징이나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화장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표피 관리 화장품 회사의 브랜드를 쓰시면 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흡수된 것처럼 착각하게 해주는 화장품들이 많이 있어요. 표피 관리 화장품 중에서 우리 이렇게 얼굴에 바르면 이렇게 자꾸 스며든 기분이 나면 건강해진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게 화장품 성분 속에 실리콘 오일이에요. 실리콘 오일이 뭔지 아시죠? 이 기름 이렇게 하는 거. 그 실리콘 오일은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조금 있으면 증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피부에 스며든 것처럼 착각을 준다고.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끝난 다음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거 꼭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자, 또 하나는 잔주름 펴지고 팽팽한 느낌,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팽팽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종이컵에 물 안 새게 만드는 방수 코팅하는 거 아시죠? 비닐 이렇게 모르세요? 그 뜨거운 물 붓잖아요? 그럼 그 방수 코팅이 이렇게 벗겨져요? 화장품에도 그게 있어요. 폴리머 용액이라고 그런 걸 도포해요. 얼굴에 이렇게 하면 여기 비닐막이 이렇게 씌워져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하신 다음에 뽀샤시해 보여요. 비닐막을 씌워놨으니까 살짝 번들번들하지. 근데 그 용액을 바르면 그럼 땅구멍 다 막지. 솜으로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럼 벗겨져요. 이렇게. 각질 벗겨지듯이. 그런 화장품이 표피관리 화장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정말 여러분들 속지 말고 정말 좋은 걸 쓰셔야 되고 바른 화장품을 쓰셔야지. 그런 석유화학 물질로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눈가리만 같은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영상 제가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믿을 만한 화장품 회사 고르자. 첫째, 자, 화장품 제일 중요한 게 원료예요. 안전해야지, 몸에. 이 피나 림프를 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연 성분에 안전한 성분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그 안전한 성분이라도 이 진피를 건강하게 하는 성분들이 유효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런 기술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비건을 쓰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의 화장품을 쓰시는 게 좋다. 첫째, 동물 실험하지 말아야죠. 원료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동물을 쓰는 거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원료를 수급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지. 먹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 역시. 그리고 인공향 같은 거 안 써야죠. 자연향을 써야죠. 자연향을 써야 됩니다. 인공향 안 좋아요. 인공향 싸구려죠. 자연향 굉장히 고가예요. 이 믿을 만한 회사는 피부 반응 검사, 알러지 반응 검사, 안과 반응 검사를 해요. 그래서 나와요. 그러면
불만족스러운 제품이 많겠어요? 별로 없겠어요?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만족 보증을 해줘요. 쓰지 않고도. 이렇게 겉에 쓰고도. 3개월 내에 반품이나 환불이 자유로워야 된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14일이죠. 그죠? 근데 개봉하면 그것도 잘 안 해주잖아. 예? 근데 개봉하고 써도. 그래서 이 피부 반응 검사, 알러지 반응 검사, 안과 반응 검사까지 다 한 화장품을 고르십시오. 그래야 부작용도 없고, 또 쓰다가 얼마든지 반품해주는 화장품을 쓰세요. 그게 일반 명품 화장품 중에서 그런 회사가 없죠. 그죠? 반품 안 해주죠. 뜯으면 안 해주죠. 특별히 하자는 이상, 아닌 이상. 세 번째는 이제, 둘째는 또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좋아요. 그게 안전하죠. 기술력이 있고, 네, 외주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최첨단 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 그죠?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연구개발에 돈을 아끼지 않는 회사가 좋다. 그리고 화장이 이렇게 무거우면 안 돼요. 가벼워야지. 그래서 발랐는데 지속적으로 오래가. 두텁게 바르는 게 아니고 가볍게 발라도 이제 그런 화장품이 좋다.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심지어 모를 정도로 가볍다. 이제 그런 것들,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피부 유형별로 다 달리 나와야 돼요. 그죠? 동양인과 서양인, 그죠? 다 달라야 되고, 또 지역별로 달라야죠. 영양제도 다 다르게 나오듯이, 세제도 다르게 나오듯이, 피부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달리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런 화장품들을 골라 쓰시는 게 좋고, 여섯 번째는 기능성, 아까 진피층을 좋게 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화장품이 좋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는 회사의 화장품을 쓰시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그런 화장품이 어떤 거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것들 대부분은 아마 대부분 걸리는 게 안전한 원료 사용하는 거 걸리고 100% 만족 보증해 주는 거 걸리죠. 그리고 제품 개발에서 생산까지 전체 공정을 다 하는 화장품 회사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리스트로 보셔서 하시면 좋은 회사 화장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부 노화를 예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장품도 중요해요. 보시다시피. 근데 결국 먹는 게 원료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갖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오염된 음식, 공기, 또 인스턴트 식품, 또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 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피부를 망가뜨리게 하죠.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 사실은 우리가 몸을 이렇게 회복시킬 때 보면 회복시키는 원리가 우리가 디톡스를 하고 뭐 이렇게 피부를 좋게, 이렇게 몸을 좋게 하잖아요. 피를 깨끗하게 하면 제일 좋아지는 게 안쪽 장부부터 좋아져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좋아져요. 그럼 피부는 제일 나중에 좋아져. 보통은. 예? 예. 제일 바깥에까지 또 피가 가야 되고 해서 피부가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시죠? 피부 미인이 진짜 건강 미인이에요. 아무렇게나 먹고 육식 좋아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피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얼굴에 뭐 잔뜩 났다 그럼 건강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부 색깔이나 때깔이 칙칙하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피부 관리를 잘 하는데 화장품 중요하고 또 먹는 것도 중요해서 현미채식 잘 하고 잠도 안 자면 얼굴에 멍 나고 호르몬
교란 같은 것들도 일어나죠. 그리고 피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면. 밤새 뇌는 세포의 노폐물들을 잠자는 사이에 이렇게 빼내는 거 아시죠? 잠 안 자면 뇌에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잘 자는 게 중요하고,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제가, 건강한 피부, 피부 건강과 좋은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화장품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이런 기준에 맞는 화장품 쓰시고,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이 골병 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안전한 원료, 좋은 화장품, 회사 거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주간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또 사업 진행하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관련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게요. 다음 주 고혈압 강의하고, 그 다음 주 당뇨 하는데, 아마 이 안에서도 고혈압약 드시고, 고지혈증 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아니면 그 경계치에서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들으셔서, 약으로 진행하면 돌이키기가 좀 어려워요. 약 들어가기 전에 잡을 수 있으면 좋고, 물론 약을 먹어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혈압 재면서 당 수치 재면서 이렇게 줄여갈 수 있고, 저처럼 안 먹고도 제가 대학교 때보다 훨씬 더 혈압이 좀 정상이에요.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 위에 혈압이 150, 155, 아래 혈압이 95, 90.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 20년 동안 제가 혈압이 높아서 마음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연구소에 가서 뭐 이제 이것저것 뭐 이렇게 후유증들도 있고 해서 힘들었었는데, 제가 공부해서 혈압을, 본태성 고혈압 못 고치잖아요. 그죠? 못 고치는 게 어딨어. 한번 고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얘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들으시고, 또 도움 될 만한 분들은 이렇게 초대를 하세요. 근데 초대할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으실 수 있도록 거기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 카톡방에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듣게 할 테니까, 무료로 듣게 할 테니까 이렇게 초대하셔서 여러분들 팔로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혈압으로 고생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혈압으로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너무나 리얼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조처를 잘 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조금만 알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셔서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